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 293페이지 번 제3장 급탕설비입니다. 자, 급탕설비는 여러분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가 여러분 급탕설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급탕설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여러분 급탕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개별식 급탕법은 3가지, 중앙식은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 특징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개별식 급탕법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개별식 급탕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자, 순간 온수기. 즉 즉시 탕비기라고 얘기하죠. 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보통 온수 보통 60에서 70도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얘는 뭐 대규모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자, 두 번째는 저탄 탕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탕 탕비기는 이렇게 큰 물통이 있는 거죠. 자, 저탕이라는 건 뜨거운 것을 저장하는 형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물통이 있는 다음에 여러분 보일러에서 가열코일을 설치해줘요. 그래서 이 가열코일 안으로 온수나 증기를 보내서 여기 있는 찬물에 물을 뜨겁게 만드는 설비가 바로 저탕 탕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탕 탕비기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 저탕 탕비기는 기본적으로 빨리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자, 열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저탕 탕비기 같은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릴 수 있냐 물어보면 얘는요, 언제까지 뜨거운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점에 온수로 취득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저탕 탕비기에서는 자, 기본적인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자, 이렇게 비등점의 온수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 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차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걸 여러분 지금 흔히 서머스탯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세 번째, 기수혼합식. 자, 이 기수혼합식은 기본적으로 물과 자, 기체를 혼합했다는 얘기죠. 얘도 물탱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보일러인데 이게 무슨 보일러면 증기용 보일러예요. 그래서 이 증기용 보일러에서 얘는 코일이 아니라 배관 하나만 넣어줘서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수증기가, 증기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열 효율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이다 또는 100%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수혼합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렇게 열 효율이 좋지만 뭐가 문제냐면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스팀, 사일렌서를 쓰는 거죠. 이걸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개별식 급탕법은 전반적인 특징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중앙식 급탕법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 그래서 중앙식 급탕법 얘기 좀 할게요. 중앙식 급탕법은 자, 첫 번째 직접 가열식이에요. 또 하나는 간접 가열식입니다.
직접 가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솥단지에다가 제가 밑에서 불을 떼면 이게 직접 가열식이에요. 자, 간접 가열식은 이렇게 큰 물통이 있는 거죠. 자, 물통에 여러분 보일러에서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이 가열 코일 안으로 온수나 증기를 보내서 넣어주는 방식. 결론 이거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저탄과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일러 설치 대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열식은요, 자, 급탕용 보일러 한 대와 난방용 보일러 한 대, 총 몇 대? 2대가 필요하죠. 자, 근데 간접 가열식은 난방용 보일러 한 대만 있으면 급탕은 겸용이 됩니다. 두 번째, 스케일. 자, 이렇게 여기 솥에다 여러분 바깥등을 하면 누룽지 눌러야 안 눌러요? 눌겠죠. 이게 바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잘 끼지만 여기는 안 끼죠. 자, 건물의 규모. 여러분 솥단지에 물 끓여봐야 얼마 안 끓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 대규모는 못 쓰고 얘는 소규모에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 물통이 크니까 자, 이걸 자, 우리가 내가 사용할 수도, 즉 따뜻한 온수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규모 사용되는 거죠. 자, 보일러 압력. 자, 얘는 조금이지만 빨리빨리 끓여서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될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가 압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죠. 높아야 빨리빨리 끓어. 자, 얘는 저압이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어볼까요? 열 효율. 자, 얘가 여러분 지금 열 효율이 굉장히 크죠? 열 효율이 여러분 작아요. 열 효율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누가 빨리 끓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열 코일. 얘는 가열 코일이 필요 없지만 여기는 가열 코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중앙식 급탁법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배관 방식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297페이지 보면 급탕 배관에서 배관 방식이 나와요. 지금부터 하는 배관 방식은 나중에 난방이 가도 똑같이 쓰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배관 방식에서 일관식이 있습니다. 이걸 단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관식이나 단관식이나. 자, 그러면 일관식, 단관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를 여러분 급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급탕전이라 하면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일러에서 보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일관식, 단관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2층이야, 2층. 그러면 63층은 63관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관이 여러분 지금 급탕관 또는 급탕 공급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관 하나 있어서 뭐라고? 일관식. 돌아오는 관 없어요. 그렇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이 관의 길이 제한됩니다. 몇 메타요? 15m 이내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집에 가스 보일러가 있는 집은 전부 다 이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관식 볼까요? 이관식을 다른 말로 복관식, 또 다른 말로 순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보일러가 여기 있어요. 공급을 해줘요. 안 쓰면 다시 돌아오는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또 대표해서 또 보내줘요. 자, 이렇게 해서 관이 몇 개요? 2개. 자, 이 방식은 이렇게 공급하는 관이 있고, 요 관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복기관.
다시 돌아서 나온다고 해서 복귀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관은 이 복관식, 이관식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설비비가 비싸요. 또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 15m 아닙니다. 어떤 데는 몇 킬로, 몇백 미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져요. 길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그만큼 열의 손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배관에 열 손실이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관식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관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따뜻한 물을 튼다고 해서 이 보일러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배관 안에 차가운 물이 다 빠져야 되고 이 보일러에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되어야 비로소 따뜻한 물이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관식은 항상 쓰던 안에서는 일단 보내주고 봐. 그래서 그 근처까지는 와 있는 거죠. 밸브를 열면 바로 그 물이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일관식에 비해서 그만큼 물이 빨리 나한테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자, 이관식을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온수가 곧바로 나와서 온수가 곧바로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좋은 거죠. 자, 하나 더 갑니다. 리버스 리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흔히 역환수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리버스 리턴은 자, 보일러가 자, 이렇게 좀 그리면 안 되고 얘는 자, 봅니다. 보일러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동이 있고 B동이 있고 이렇게 C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급수에, 그러니까 급탕에도 써먹고 난방에도 써먹는데 난방으로 지금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일러에서 이러면 A동, B동, C동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개별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이관식, 복관식일 때 바로 리버스 리턴을 쓰는데 이렇게 배관이 가다 보면 배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A동은 짧으니까 그만큼 배관에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도중에 열의 손실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동은 똑같은 요금을 내고는 또 따뜻한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C는 배관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열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50도 간다면 얘는요 한 45도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C동은 자꾸 맨날 추워지니까 이것을 좀 어느 정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C동에서 나온 건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려서 다시 데펴서 계속 보내주면 돼. 자, 관이 두 개니까 이거 뭐예요? 리버스 리턴도 여러분 이관식, 복관식을 쓰는 건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만약에 A에서 다시 나오면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서 간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넣어줘. 자,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넣어줘. 그러면 왜 좋아지냐면 보실래요? A동, B동, C동에 하나의 순환 길이를 볼게요. A는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돌아서 가고 C는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그 길이가 A동, B동, C동 이 배관의 모든 길이가 전체 합쳤을 때는 다 똑같아져요. 자, 두 번째, 배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압력이 일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관 내 압력이 같아요. 압력이 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얘는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요 뭐가 더 비싸지만 이 복관식보다 이관식보다 훨씬 더 설비비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즉 얘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온수를 골고루 즉 균등히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 리버스 리턴 역환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리버스 리턴 같은 경우는 급탕만 쓰는 게 아니라 난방에서 사용됩니다. 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298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다음에 우리 299페이지 보면 순환 환수 방식이 나옵니다. 순환 환수 방식에서 중력식과 강제식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중력식과 강제식 기본적으로 구배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오시면 자, 세 번째 순환 방식이 나옵니다. 자, 순환 방식 보면 첫 번째 중력식이 나오는 거죠. 중력 순환식, 중력 환수식 상관없습니다. 자, 중력이라는 얘기는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실래요? 순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관식이 아니라 이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고.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돌아서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기울기만 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거예요. 즉 여러분 이 중력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밑에 있는 급탕정과 보일러의 위치예요. 만약에 이 보일러가 여 위에 가버리면 만약에 보일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최저층부에 설치된 급탕전은 보일러보다 상단에 있어서 요 물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력식일 때 요 기울기는 구배는 최소 얼마? 15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강제식입니다. 강제식. 자, 강제식은 중력식은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다면 강제식은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보일러가 여기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자,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자, 공급을 해줍니다. 다시 돌아서 나오는 거죠. 자, 돌아서 나올 때 여러분 얘도 기울기 갖고 있지만 못 올라가는 거죠.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다 물을 모아요. 집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펌프로 끌어올리니까 이거 강제식, 기계식이 되는 거죠. 강제식이나 여러분 기계식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자, 얘도 여러분 이때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2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얘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우리 교재 여러분 페이지 300페이지 보시면 배관에 신축이음이 있습니다. 배관은 뜨거울 때는 이게 일정하게 또 늘어났다가 이게 식으면 또 다시 줄어요. 이걸 우리가 신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뜨거울 때 어디선가 그 길이가 늘어난 것을 흡수해주고 다시 줄어들 때 다시 보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축이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신축이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번에 수입을이음이 있죠. 자, 이 수입을이음. 이 수입을 이음한 개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얘는 이렇게 엘보가 이렇게 엘보가 있어요. 자, 엘보가 있으면 여기다 배관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관이 늘어나면 얘가 좀 이렇게 되고 얘가 늘어나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여러분 신축 팽창을 대응을 해줍니다. 즉 결론적으로 수입을 이음은 잘 보세요. 이 엘보를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 사용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엘보를 2개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이음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음 개수가 많아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누수우려가 많아져요. 결론 누수우려 크다는 얘기는 절대 고압용으로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수우려 커서 얘는 가장 저압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뭐 슬리브 벨로즈보다 리얼번 신축 곡간으로 갑시다. 신축 곡간. 그러면 신축 곡간은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지금 간이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되고 다시 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신축 곡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축 곡간은 전부 다 이 부분을 뭘로 하냐면 용접으로 처리해요. 결론 용접으로 쳐다 보니까 얘가 가장 고압용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축 광걸은 설치 어떤 간격의 위치가 존재하고 있어요. 선축기음, 신축기음의 간격입니다. 첫 번째, 자, 야, 너 수직관에서는 너 어떻게 할래? 물어봅니다. 자, 수직관에서는 기본적으로 10 내지 20m마다 신축기음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평관입니다. 수평관에서는 이 관의 재질에 따라서 얘기를 달리합니다. 관의 재질. 그래서 어떤 관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간격이 다른, 그러니까 신축기음의 간격이 달라지는데, 동관은 20m마다, 강관은 30m마다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동이, 강, 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팽창관과 팽창 탱크 나오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팽창관과 팽창 탱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난방으로 썼던 연탄 보일러가 여러분 팽창관과 팽창 탱크가 존재했었고 실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연탄 아궁이,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물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갔었던 거. 결론 여러분 지금 팽창관은 요 부분 있죠. 요게 지금 팽창관이 되는 거고, 요 통이 팽창 탱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팽창관입니다. 자, 팽창관은 자, 기본적으로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가 나오죠. 도중에, 팽창관 도중에는 어떠한 밸브도 자, 밸브 설치를 금지하죠. 막히면 큰일 나,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팽창관은 그 광경은 공급관보다 경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최소 같거나 커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팽창 탱크입니다. 자, 팽창 탱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밀폐된 밀폐식이 있고, 하나는 뚜껑이 열려있는 개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밀폐식 볼게요. 밀폐식은 주로 고온수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온수 온도는 보통 100도씨 이상, 어떤 데는 뭐 100에서 뭐 150도씨 또는 180도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온수를 만드는 보일러는 자, 강판으로 만든 강판제 보일러가 사용돼요. 그래서 주로 지역 난방이라든지 또는 자, 대규모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거죠. 자, 이 밀폐식은 어디든지 써먹기 때문에 어떤 설치 위치가 제한이 없이 그냥 어디든지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나오는 개방식이 있는 거죠.
자, 개방식은 주로 저온수에 많이 씁니다. 저온수를 또 흔히 보통 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온수의 온도는, 자, 개방식의 보통 온수의 온도는 100도씨 미만이 돼요. 그래서 보통 80에서 약 90도씨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주철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규모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개방식은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설치 위치가 지금 우리가 급탕을 배우지만 난방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급탕과 난방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즉 팽창과 팽창 탱크가 급탕, 난방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숫자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만 숫자가 다릅니다. 전체는 다 같은데. 그래서 급탕일 때는, 자, 너 여기서부터 여 높이를 얼마나 하고 물어보는 거죠. 급탕일 때는 최상층에 급탕 전부다. 자, 5m 이상 설치를 하는 거고, 자, 난방일 때는 최상층에, 자, 바닥에서부터 1m 이상에 설치하는 거죠. 이 얘기였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5m, 하나는 1m. 지금 급탕이니까 여러분 5m가 나올 거고, 난방에서는 1m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러분 꼭 좀 정리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자, 또 하나만 참, 또 여러분 이 온수, 이 팽창 탱크의 크기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온수 팽창량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2에서 약 2배 반 정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